네, 안녕하세요. TDD 스터디 1주차 발표를 맡게 된 멋쟁이 사자처럼 6기 김타경입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장고를 사용한 TDD를 하기 전에 Node.js 기반의 REST API 서버 개발을 통해서 TDD를 살짝 맛보는 그 영상을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 Node.js를 이용한 TDD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Express.js라는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기존 Node.js만으로는 여러 가지 사용자의 요청을 하나하나 좀 굉장히 번거롭게 설계를 해줬어야 했는데 이 Express.js를 사용하면 요청에 대한 응답을 좀 더 보다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우팅을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싶을 때 저희는 단 몇 줄의 코드로 간단하게 이를 구현할 수 있고요. 요청을 구현할 수 있고요. 유저 링크로 들어가고 싶어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코드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가 Express.j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뼈대를 만들고 미들웨어로 함수를 추가할 건데요.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미들웨어가 약간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들웨어는 이제 일반 미들웨어와 에러 미들웨어로 구분이 되는데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두 개는 파라미터의 개수로 구분하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코드 화면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EST API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REST API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의 약자이고요. 로이 필딩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링크에 문서를 참고를 했고요. 웹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문서를 읽으면서 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설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리소스입니다. 자원이죠. 예를 들어 학생, 그리고 사용자, 또는 축구 선수처럼 이 명사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정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만 학생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검색한다처럼 동사로 나타낼 수 있는 변화 수행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키워드인 메소드입니다. 이 리소스와 메소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메소드로 아까 표현하는 그 행동은 이 앞에다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users라는 리소스를 이제 명사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저를 검색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유저에 대해서 users는 유저 여러 명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총 3명의 유저가 있다고 할 때 1번 유저, 2번 유저, 3번 유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럴 때는 식별자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1번 유저를 나타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 ID로 이 각각의 유저를 구분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TDD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가 Node.js에서 TDD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패키지를 사용했는데요. 모카, 슈드, 슈퍼테스트입니다. 이 세 개의 패키지는 각각 아래처럼 npm install 이 패키지 이름 모카, 슈드, 슈퍼테스트를 각각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save dev라고 입력해 주시면 컴퓨터에 노트북에 설치가 될 겁니다. 보통 이제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그냥 save까지만 하는데 이 뒤에 이 dev가 무엇이냐? 저희는 VS 코드로 이제 이 스터디를 저는 이 공부를 했는데 그
폴더 내에 보시면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패키지를 설치하면 그 dependency라는 곳에 설치한 패키지 이름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dev를 추가하면 그 아래쪽에 그 개발자용 디펜던시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곳에 설치가 되는 거죠. 모카, 슈드, 트루퍼 테스트 이 테스트용 패키지들은 저희가 사용자들에게는 필요 없고 저희가 개발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언급을 해줍니다. 네, 먼저 모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카는 테스트 코드를 쉽게 돌려주도록 도와주는 패키지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테스트 파일 내에 있는 코드인데요. 먼저 describe라고 선언해주고 제가 어떤 테스트를 할 건지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 내에 이제 세부 텍스트들은 it 함수 내에 구체적으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이 it 함수 내에다가 적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 describe는 테스트 꾸러미, 테스트 환경을 의미하고요. 꾸러미니까 당연히 여러 개의 테스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각각의 테스트를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고 말합니다. 이 it 함수죠. 이 it 함수가 describe 함수 내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의 it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done이라는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이는 테스트 종류를 알리는 함수입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성공적으로 통과했을 경우 제일 아래쪽에 done이라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저의 이 테스트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는 이 Node.js가 이제 비동기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done을 명시를 해줘야 내가 끝났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should 패키지인데요. should는 검증 라이브러리인데 그 테스트 코드 내에서 가독성이 높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hould가 없어도 사실 어느 정도의 검증하는 그 코드는 작성할 수 있는데 should가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코드의 흐름이 영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거에 대한 테스트구나 라고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코드 화면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테스트인데요. 슈퍼테스트는 이 통합 테스트용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도 이제 테스트 코드 내에서 사용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는 원래 index.js 파일에서 그 app.listen을 통해서 서버를 구동을 하는데 슈퍼테스트를 사용하면 그것을 굳이 호출하지 않더라도 슈퍼테스트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 익스프레스 서버를 구동하여 실제의 요청을 보내서 그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론은 여기까지고요. 그 코드 화면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뼈대는 미리 적어놨어요.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익스프레스.js라는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익스프레스 패키지를 require해서 변수에다가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앱에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객트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론 강의에서 미들웨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들웨어로 구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선언해 주면 됩니다. 파라미터를 한번 볼까요? 네, require, response, 그리고 next가 있는데요. 원하는 함수 코드는 이곳에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함수가 끝나면 next라는 것을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Node.js는 비동기
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넥스트를 선언해주지 않으면 다음 걸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까먹지 말고 선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미들웨어나 다음 어플리케이션의 행동이 실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에러 미들웨어라고 또 선언을 해놨는데요. 위에 있는 미들웨어의 차이점, 바로 파라미터의 개수입니다. 기존 이 세 개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에러라는 하나의 파라미터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들웨어랑 에러 미들웨어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 그냥 이 파라미터의 개수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미들웨어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이 에러 미들웨어가 실행되는 원리고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스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미들웨어를 선언을 했으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app.use middleware 이런 식으로 내가 이것을 사용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라우팅 관련된 함수고요. 홈페이지, 그리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node.js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app.listen에서 이것을 서버를 돌리면서 이쪽에 요청을 보내면 이 메시지가 뜨겠죠.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터미널에서 node index.js 그러면 러닝이 뜨죠. 여기서 이제 요청 대기 상태로 온 겁니다. 그래서 curl localhost 3000번 예. 이 루트로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네, hello node.js라고 제가 설정한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users는 이제 get users는 유저를 검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임시로 배열을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list users 배열로 할게요. 이름은 앨리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폴 하나 더 할까요? 스미스 네. 3명으로 제가 임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users를 타고 들어가면 저는 이 객체, 제이슨 객체를 넘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json users 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지금 요청 대기 상태라서 이쪽으로 요청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원했던 바처럼 이 제이슨 객체들이 배열로 담겨서 반환이 됩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 module.export 이거는 이 앱 아까 선언한 거 있죠. 이것을 모듈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테스트 파일을 따로 만들 건데요. 그곳에서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필요한 패키지들을 조금 설치해 볼게요. 먼저 모건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할 건데요. npm install save 네, 모건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건은 빨리 설치가 됐네요. 일단 API 서버를 만들 때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했는지 알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모건을 사용하면 이 요청에 대한 응답 로그를 출력해 줌으로써 개발자가 좀 더 편하게 응답에 대한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설치가 됐네요. 그러면 package.json을 보면 모건 여기에 적혀 있죠. 아까 -save -dev로 명령어를 입력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펜던시가 아니고 dev dependencies에 적혀 있어요. 다시 index.js로 돌아와서 모건을
제가 변수로 할당하겠습니다. require 뭐 네, 이 로그를 찍어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로고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require 했으니까 이것을 사용한다고 제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use 그 다음에 logger 그리고 이제 dev 이렇게까지 해줘야 요청에 대한 응답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까요? 서버를 요청 대기 상태로 만들고요. 홈페이지를 링크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메시지는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이곳에 이 로거가 응답 로그를 찍어줍니다. get 방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응답 코드는 200이 나왔습니다. 200은 성공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이 제이슨 객체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역시 성공적으로 요청을 받았다 라고 출력을 해줍니다.